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578도를 맞은 한글날에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식 명가 1부 시작할 테고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오늘 같은 날이면 10월 들어서 저희가 퐁당퐁당 쉬었던 날도 있고 또 거래했었던 날들도 있고 또 오늘까지 휴장이었다 보니까요. 수급의 연속이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웠었던 측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동안 간밤 미국장에서는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이 됐고 여러 가지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든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쭉 연속적으로 저희는 달리게 될 거예요. 10월, 11월 이제 또 남은 휴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충분히 고민하고자 오늘 이 시간 마련했기 때문에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저희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간 또한 털털 털어놓을 수 있도록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유튜브까지 여러분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주식명가 1부에서는 우리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주식명가 MTNW 김민재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까? 이제부터 저희 면밀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 한 분께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지 워낙 불확실성도 큽니다. 중동 관련한 뉴스가 뭐 우호적이었다가 다시 우려를 켰다가 왔다 갔다 하는 스탠스가 또 짚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금투스대 노이즈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도사리고 있거든요. 하나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어드바이저님, 시장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4분기 전략까지 열어놓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주시하세요? 일단은 너무 멀리까지는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벌써 4월인데 4월 달에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반도체 파셔야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도망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0월이니까 제법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시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일단은 보통의 금리 정책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특히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도망가는 물량들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동안에 앞으로도 이런 금리 정책 변화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항상 미국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은 게 아니라 미국이 괜찮더라도 신흥국에 포함되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진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도망간 이유는 이 하반기 때 즉 정책 변화라든지 특히나 올해는 대선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차익 실현을 해놓고 이제 앞으로 지표도 보고 그리고 대선에 대한 방향성도 결국 대선도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러우 전쟁 때에도 일어났을 때는 어쨌든 큰 영향을 받지만 그 뒤로부터는 사실상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서 지표라든지 실적 그리고 대선 결과 이런 걸 다 보면서 조금씩 괜찮다고 싶으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말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대선도 끝날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예 커지면 커진다라는 게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충분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괜찮을 거다라고 블랙일의 수요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만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 경기 부양책에서 돈들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부양책이 나왔는데 돈들이 별로 반응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돈들의 베팅 자체가 여전히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6거래일 만에 한 35% 가까이가 떴습니다. 이 정도 35%를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최근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이 약 2년 가까이에 올린 수준이 30%라고요. 근데 중국은 6일 만에 올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돈들이 일단은 경기 침체보다는 이제 경기 둔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도 크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구리 선물, 보통 이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구리와 원유를 볼 수가 있는데, 원유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구리는 특히나 급등을 했다가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거에 일단은 베팅을 했다가 지표라든지 실적이 괜찮을 거다 보니까 일단은 침체는 아닐 것 같으니까 둔화에 베팅을 하면서 조금씩 올려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보고 호황이라고 보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올리면 또 누르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됐을 때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침체보다는 둔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수급은 연말쯤에 됐을 땐 그래도 우량주 쪽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실적도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누르겠지만 침체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 돈들의 선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여전히 테마주의 비중을 높여야 되지만 연말쯤 됐을 때에는 그래도 우량주도 이제 어느 정도 꽤 괜찮은 반등세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조금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계감이 그래도 있다 보니 테마주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자. 연말로 넘어가면서 우량주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찬스 기대해 보자라는 전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어떤 섹터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지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한범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늘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 기가 막히게도 잘 챙겨주시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헤즈볼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고 네. 헤즈볼라 이제 우리 휴전 얘기가 정말 이 연휴 사이에 나와서 이 징검다리 연휴가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연휴 없이 그대로 이제 좀 거래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 이제 거시적인 부분에 좀 걸렸던 부분이 물가는 우리가 확실히 시그널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잡혀 나가는 게 이제 눈에 보였지만 이 중동발 악재는 눈에 보이는 악재였기 때문에 유가도 이제 이번 주에 급등했고요. 하면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80불 넘었는데 다시 70불대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이 나오게 되었고 그일날 이제 미국, 이스라엘의 펜타곤 회담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딜이 이제 막바지로 오가지 않았나라는 점이죠. 헤즈볼라가 지금 불리하다라는 그런 소식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지금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제 미대선을 준비하는 미국이랑 그리고 함께 이제 중국도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하반기는 삼성전자 발표 나왔고 LG전자 나왔고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삼성전자가 지금 뭐 영업이익이 250%라는 우리가 전 분기 대비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감은 조금 못 미쳤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 반도체 한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삼성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말 사과문까지 내면서까지 우리 지금 주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을 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시즌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제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들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저는 카테고리 분류해서 섹터 테마 구분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 투자은행들부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고, 블랙록이라든가 우리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CPI,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FOMC 의사록 발표가 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헤즈볼라 쪽에서의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어서 내일 시장이 어느 정도는 변동성은 휴장 이후에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건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 이제는 하반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결론도 다시 나오고 있지만 0.50%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얘기가 불과 또 한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결국에는 이제 저는 섹터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반 산업들이 올라올 것이다. 펀더멘털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라던가 반도체 지금 아직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록도 액침 냉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포인트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정말 박차를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잘 챙겨 나간다면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저점 매수할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기회는 또 있다. 변동은 있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회가 많은데 어떤 섹터에 좀 더 점수 주시는지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김민재 위원님. 테마단에서 충분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테마가 엄청 많거든요. 이 중에 어디 집중하세요? 사실상 테마가 워낙 많지만 금방 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속성을 네. 갖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걸 보통 방송가에서는 이제 순환매가 빠르다고 표현을 하는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수급을 받아가는 거지 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수급 받지 못할 테마가 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테마 중에서 뭐가 제일 세냐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지만 결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테마 중에서는 저 PBR 종목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네네. 종목들이 사실상 그 테마가 제일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팔아도 지금 저 PBR 종목들은 안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정책주에 집중을 여전히 하셔야 되고 지금 그리고 테마성으로 유일하게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그 첫 테마가 워낙 셌었던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 영일만 관련주를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지금 현재는 뭐 민살만이라든지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지만 예, 예. 제일 최초의 별명은 로봇자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 때에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되기 전 2022년 8월달, 12월달 요 구간 때 계속 로봇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1월달이 딱 됐었을 때 이제 로봇주들이 다 날아갔었는데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크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미는 종목 그리고 미는 테마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일만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좌, 만수루, 뭐 영일만 친구까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테마에 집중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쪽은 앞으로 또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연속성 측면에서 좀 더 점수 줄 수 있는 테마다라는 포인트 잡아봤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한범 위원님, 네. 아까 기회 많다. 낙폭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성장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저는 전기 통화는 쪽은 그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캐즘량이 또 싹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뭐 미국이 경기 둔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편인데 그 결국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시장이 어떤 하나의 그 테마 또 이슈만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변동을 나타내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2차전지가 지금 이제 전체 반등이 나오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폭발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슈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오히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금 다시금 이제 좀 더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우리가 뭐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뭐 삼성 SDI라든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얘기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R&D 국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 다시 한 번 더 선별이 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기술적인 바닥 구간에 있는 2차전지들이 올라올 때 그러면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 배터리 사업들 그리고 에너지 사업들도 포함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렇게 생산이 더 많이 지금 수요가 더 많이 캐파가 커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 쪽에서는 저는 ESS 쪽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ESS 테마가 지금 어느 정도는 1차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 동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고 다시금은 이제 좀 쉬는 구간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에 좀 본격적인 트라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S 쪽은 특히 이제 AI를 끊임없이 구동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쪽도 특히 이제 에너지 쪽에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전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몇 배 더 데이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시장이 커지는 산업이 ESS가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2028년에 500조 시장까지 나온다고 하죠. 매년 순증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를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산업을 봤을 때는 ESS를 미리 준비하는 게 하반기에는 더 답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커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니까요. 그럼 문제는 심리와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적기라면 어떤 종목일까인데 이 부분은 저희 방송 말미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비전, 전망 나누는 사이에 많은 종목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너튜브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예. 자, 우리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한국 석유요. 한국 석유요? 예, 매수가와 예, 예. 비중 알려주세요. 10%고 25,500원요. 25,500원. 혹시 최근에 올라왔을 때 진입이 되신가요? 맞아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딱 24,000원이니까 어떻게 네. 보면 매수가 금방이긴 한데 원유에 좀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예. 특히 더 궁금하세요? 이게 전쟁 때문에 불안정한 것 같아서 좀 유가 쪽으로 조금 생각하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괜찮아지고 하면 또 얘가 또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하네요. 네, 오늘 전화를 되게 잘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만수르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김민재 네. 위원님 바로 또 이 종목 전문이셔서 연결 도와드릴게요.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스토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부분의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이제 8월 말 또는 이제 9월 초에 다 유가 즉 원유에 대한 종목들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WTI가 뭐 중국 증시의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즉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하마스와 이제 휴전 협상이 80~90%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WTI 같은 경우가 급락을 했었고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점대에 제가 오히려 지금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지금 다 비중을 줄여야 되고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8월 말과 9월 초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지금 같은 시간대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 종목을 추천주로 나갔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빠지고 있을 때 특히나 다른 분들께서는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 또는 이제 이스라엘 중동 정쟁 같은 경우가 휴전 협상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남들은 다 팔고 싶고 걱정하고 싶을 때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휴전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사실상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 또는 미국이 협상에 대한 돗자리를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하게 걷어찼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을 위해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8월 달 말 그리고 이 시점 때 이 WTI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유가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이 원유 종목들의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는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폭제 또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WTI가 빠졌을 때 같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세력들이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나는 영일만 관련 테마에 묶여 있는데 WTI가 빠진다고 내가 빠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세력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무서워서 팔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사셨다면 오히려 지금 올라갔었죠. 지금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휴전 협상을 한다. 지금 이것도 하마스랑 얘기가 하루 종일 나왔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헤즈볼라까지 가고 지금 이란까지 넘어왔었던 것처럼 이란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애초에 영일만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가시고요. 조정을 받아도 아마 한국소유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 내려봤자 18,500원을 하회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 수준에서는 지지라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전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당장 이게 네타냐후가 우리는 협상 생각 없다고 하면 그 뉴스는 끝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영일만에 대한 베이스를 계속 깔고 가시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플러스 알파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려와봤자 18,500원 수준에서는 근처에는 또 지지받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일만과 관련된 뉴스와 함께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비중은 오히려 뭐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리고 내려갔을 때 굳이 투매하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네타냐후 같은 경우가 아직 피드백이 나오지 않았었죠. 우리는 협상할 생각 없다.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 수장이 다 지금 이 헤즈볼라의 수장이 지금 사망을 했죠. 그리고 그 후계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불리하니까 휴전하자고 하는데 네타냐후가 과연 어떻게 말을 할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은 따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홀딩만 해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일단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켜보시고요. 방어책이 또 영일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석유 받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로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N게임이요. M게임이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 알려주세요. 7,360원에 네. 20%요. 7,360원이라면 꽤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던 종목 같은데요? 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되셨어요. 너무 네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7,360원 조금만 더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는 또 최현범 위원님께서 잘 봐주실 수 있어서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N게임 거의 21년도에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 맞아요. 오랫동안 그죠? 네, 보유하셨었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게임이라던가 메타버스 주목들 같이 올라오기 또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게임주들도 많이 들어갔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는 N게임 쪽으로도 많이 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들어가시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도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 한한령에 대한 완전한 해제가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의 판호 발급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막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N게임의 강점이 뭐였냐면은 20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어온 MMORPG라고 하죠. 이 열혈 강호 게임이 그래도 중국에서는 계속 핫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다시금의 반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도 거기에 N게임이 다시 올라가는 것도 열혈 강호가 정말 확실히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 지금 기온이라는 신작 게임이 사전 예약자도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를 또 뛰어넘으면서 100만 명 이상으로 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분기 매출이 이제 2분기 가장 또 최대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엄청 폭발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게임에서 열혈 강호에서 나오는 이 정말 단단한 어떤 고정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완화되면서 수급적이 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차트의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다리신 것 이상으로의 지금 많이 인내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회 비용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더라도 양봉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의 연속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언제 조정이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20% 비중이라서 본전에 그대로 나오기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손실권에 팔았던 기회비용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평단이시잖아요. 그래서
평단 부근의 절반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고 하반기에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그 종목들로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 정도의 비중은 그래도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 쪽으로 맞춰주고 있고 거기에 게임 산업이라든가 계절적 특성이 이제 10월달 이후부터는 또 겨울 시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연말까지는 지금 가신 비중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의 흐름이 이 정도까지 잡혔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8,000원 그리고 지금 비중 절반 비중 같은 경우에는 7,300원대 평단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중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좋은 또 성투의 기회가 많으시길 응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M게임이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왔었네요. 지금은 또 많이 올라온 만큼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구간으로서 정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갈 텐데요. 와, 유튜브로 지금 상담 종목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핫해진 종목이라서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C 스틸입니다. 테슬라 쪽에서 4680 배터리 공을 던졌고 니켈 도금 강판 쪽에서 강자 TCC 스틸 그 덕에 최근 이렇게 갭 띄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47,000원에 담으셨어요. 비중 10%고 지금 그러니까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냐가 궁금하셔서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 빨리 한번 네. 핵심만 짚어볼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인 모멘텀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라는 게 있고 그 가치보다 빠지게 됐을 때에는 지켜주려는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 수준 근처 47,000원대가 이 종목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달까지 약 1년 동안 저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탈하고 나왔지만 결국은 이 구간대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적정 가치보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모멘텀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 것도 1년이고 뺄 수가 없었던 것도 1년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 역시도 마찬가지로 뺄 수는 없지만 올릴 수도 없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인 56,000원대에서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대에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튕겨 올라간 적은 있지만 거의 사실상 올라가더라도 계속 밀려내려왔던 자리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56,450원에서 챙겨놓고 그 위로 약간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챙겨놨던 비중을 밑에서 다시 사면 괜찮겠다. 즉 일단은 지금 매수가 수준에서는 일단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가 안착이 됐을 때에는 목표가 56,000원 잡아놓으시고 거기서 절반 수익 실현 그리고 추가로 더 올라갈 때는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2,000원지가 갈 만한 지금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올 텐데 그때는 또다시 지금 매수가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비중 관리에 있어서 지금은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역시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겠습니다. TCC 스틸 받아봤고요.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죠.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진짜 엄청났어요. 화요일에 그쵸? 37만 1,000원 선까지 또 고점이 나왔고 36만 9,0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이거 더 하겠다는 걸까요? 이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 가는 거는 더 가겠다는 마인드죠, 예. 사실. 네, 그래서 알테오젠 특히 ADC에서 SC 제형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1위 당연히 차지하고 있고 그걸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지금 SC 제형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인데 지금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잡혔고 특히 지금 알테오젠에 거는 기대감의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6거래 이상 외국인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시장이었는데 알테오젠 이런 차트가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 그 당시 전력설비 르네상스일 때 그때 흐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생물화법 이슈 이후로 훨씬 더 지금 우리 기업들의 그리고 빅파마들의 또 러브콜이 또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지금 알테오젠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30만 3,500원이라는 평단을 갖고 계시고 40% 비중인데 그죠. 자, 보통 비중 이 정도 30% 넘어가면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옛날의 약재까지 충분히 해소한 상황이고 그리고 더
말씀드린 대로 간다라는 마인드를 보고 하반기 바이오 관점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금리나 수혜까지 기대되면서 이 종목은 앞자리 사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대로 보유하시고 계속 사상 최고치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누리신 다음에 40만 원 돌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러움의 시선이 또 쏘이고 있지 않을까요? 3700님 30만 3,500원에 비중 40%로 지금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누려가자라는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핫한 종목입니다. 네오셈이요. 사실 이 종목이 9월 26일 날 얼마 전에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잘 지켜주고 있어서 진짜 아마 이게 어디로 가려는 걸까 싶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매수가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조금 더 노려볼 만 할까요, 위원님? 아닙니다. 일단은 좀 네. 챙겨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차트 보면서 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에 적정 주가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은 시장이 급락을 했었어도 지금 보게 됐을 때 10,000원대 수준, 즉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지금 10월 달까지 보게 됐을 때 10,000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10,000원 밑에서는 계속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라가더라도 지금 약 12,000원 수준, 거의 지금 현재 매수가와 같은 수준인데 여기 위로 올라가봤자 계속 밀려 내려오고 연속된 최고점이 지금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위를 꽉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도 그렇고 우량주들 4월 달에 빠진 다음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안 올라올 테니까 일부라도 꼭 챙기시고 테마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급이 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일단 둔화 정도로 베팅이 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경기 호황으로 보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누를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12,300원대에서 보게 되면 최근 한 5거래, 6거래일이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윗골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근처, 즉 최근에 고점 연속으로 2번이었다는 자리는 그만큼 매물이 좀 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때는 눈여겨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12,300원에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챙기자. 그리고 오히려 잡게 됐을 때는 매수가가 박스권 하단인 10,000원짜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박스권 하단 매매는 괜찮겠지만 지금은 계속 닿고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도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잡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차라리 짧게라도 수익 실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 왜냐하면 매물벽이 있으니까요. 원래는 15,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비중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김민재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바로 넘어갑니다. 역시 핫한 종목이에요. 여러분 비만주 관련해서 또 인벤티지랩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22,000원이니까 사실 더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25,400원 가셨을 때 진입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다시 고개 들고 있는 걸까요?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출발이죠. 제가 이 종목은 16,000원일 때 처음으로 한번 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중복해서 또 강조를 드렸는데 21,000원 전후로 이제 좀 매수 관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2,000원 지금 평단이시면은 좋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비만 치료제 사업이 왜 비전이 지금 각광받느냐 그 사업은 결국 사람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의 캐파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뭐 탈모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들 우리가 정말 인류가 가장 이제 니즈를 느끼는 쪽으로서의 치료제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도 이제 10월 중순 이후 위고비가 국내에 상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기대감을 넘어서 실용화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멘티젤 같은 경우에는 미대선 관련이 있죠. 자, 의료용 대마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 체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재료가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이멘티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의 이제 최근 어제 자리 12%의 잠깐의 이제 상승 거기에 차익 실현은 이제 다시금은 이제 발돋움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돌파 보시면서 충분히 25,400원이라는 정고 돌파가 가능하다 보니 25,000원 정도를 목표로 삼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고개를 돌리는 구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이 종목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선정이 오늘 굉장히 또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한선 엔지니어링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 종목을 13,300원에 진입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05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비중이 10%인데 목표가와 손절 라인대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라는 질문이셨어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세력들이 작정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상승했었던 구간이 지금 이미 차트에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설명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4월달과 5월달, 올해 4월달과 5월달에 뭐 때문에 올렸는지 한번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AI 발전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단기간에 5,000원대부터 13,000원 수준까지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AI가 이제 약간의 이제 4월달에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빠졌었죠. 그 다음에 6월달에 이 종목이 또다시 급반등을 합니다. 원인은 이제 영일만에 대한 즉 엑소모빌이 해외 투자로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 엑소모빌의 벤더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을 올리려다가 그 AI가 지금 꺾이고 있으니까 영일만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래였던 어제 10월 8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9% 가까운 급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급등한 이유는 또다시 다른 재료를 묶었습니다. ESS에 대한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원대부터 이 단기간의 상승폭이 보시게 됐을 때 10,000원까지만 가도 100%인데 거의 13,000원 수준, 14,000원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100%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승 뒤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눕는다는 거는 밑에서 누가 받치고 위에서 누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테마에 호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물량 매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셔서 13,000원대는 단기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살짝 뭐 눌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집이 워낙 길었던 만큼 그만큼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다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이 10%시면 더 남으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 라인대에 있어서의 움직임 예측 가능하고 매집이 길었던 만큼 충분히 폭발적인 시세까지 추후에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 시기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팜스토리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비중이 한 30% 그리고 1,712원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매수가요. 팜스토리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픈데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평단 부분 봤을 때 그 러우 전쟁 네. 있을 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물 이슈가 당연히 있었고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방산이나 이제 곡물 쪽도 이 먹거리가 바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도 하죠. 최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곡물 관련주 어느 정도 또 움직인 것처럼 그 당시는 이제 러우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 그때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같이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전망이 러우 전쟁도 거의 이제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도 물론 계속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전면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니까 이 종목이 또 오랫동안에 또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절반은 지금 좀 결정을 좀 해주신 다음에 하반기에 갈 수 있는 또 종목으로 잘 꾸려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일단 그래도 1,500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손실폭을 좀 줄여서 시장이 좀 반등할 때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테크닉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손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받고요.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LG화학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비중은요? 40%, 42만 원. 42만 원에 비중이 40%. 한 번에 예. 42만 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화끈하게 들어가셨네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데 추세를 돌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민재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잘 받아보세요. 네.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셔서 조금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좌가 거의 좀 막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객관적으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LG화학 즉 이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좀 찾기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2차전지 쪽에서 즉 전기차 쪽에서 아직 모멘텀을 좀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2차전지는 뭐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로봇에다 투자를 하고 있고 로봇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로봇을 헤어드라이기처럼 콘센트 꽂고 쓸 거 아니다. 로봇도 어차피 배터리 들어갈 거고 앞으로 배터리는 결국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투자 금액에서는 반도체가 먼저 수급을 받기 때문에 2차전지가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LG화학도 지금 42만 원 수준이면 손절할 가격이 아니라 반드시 매수가까지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이게 좀 문제인데 카카오를 그렇게 다 분할시켜 놓고 껍데기만 남겨놓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주식이 엉망인 것처럼 LG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려갔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신 올라왔을 때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진 LG화학은 기껏 찾아봤자 제약 정도의 모멘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서 다행인 거는 매수가 수준이 그래도 충분히 한 번쯤은 닿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적으로 몇 번이나 하단을 좀 잡았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대에서 몇 번이나 바닥을 좀 다졌었고 과거 차트를 좀 돌려보게 됐을 때에도 조금 더 차트를 늘려서 보시면 이 42만 원, 즉 매수가 수준에서가 항상 제일 저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저항받기를 올라올 거라서 매수가 수준에서는 대신 꼭 다 팔고 나오시자. 전량 팔자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모멘텀을 갖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LG화학은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기 전에 그 배터리 때문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려주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손실 없이 다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면서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전 네이버가 먼저 좋다해서 네이버요. 매수가가 궁금해지네요. 18만 2천 원에 10% 샀는데 18,200원인가? 18만 2천 원 그리고 비중이 10%요. 네. 네. 최근이실까요? 일단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아니 얼마 안 기다렸는데 한 달쯤 돼가는데 한 달 정도. 네. 사실 실적도 좋았는데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최영범 위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를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업 밸류업 평가 쪽으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 정도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정말 비상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주가 상승도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비중이 실렸는데 그러지 않고 종목들이 계속 밀려서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 번 더 이제 바꿔서 전화위복을 볼 수가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어느 정도 낮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3분기 지금 매출이 한 10%, 영업이 한 30% 증가 예상이 되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더 상회하는 것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평단 이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증권사의 목표는 어디서는 22만 원까지 제시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이제는 20만 원 이상으로 또 밸류업을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의 목표가를 20만 원 정도 잡아주시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보시면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하반기에 더 잡을 저점에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20만 원 갈 때가 좀 오래 걸려요. 가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밸류업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연초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20만 원에 대한 돌파는 지금 코스피 다시금의 외국인의 지금 저점 매수를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요? 네, 조금 더 감사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전화 그리고 문자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유망 섹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가요? 자, 그렇다면 김민재 위원님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뭐 봐야 돼요? 뭐 볼 거 정확하게 접혀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형주 잘 추천 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만한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이제 대왕고래 종목의 이 심리적 대장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물론 화성밸브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건 한국가스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 여의도 승부사 프롬 전에 이제 일단 방송 바로 말씀드릴게요. 음봉으로 12%가 빠졌을 때 이제 음봉 하나만 더 빠지면 옆으로 횡보할 겁니다. 버틸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자리 때부터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흐름은 같아요. 3만 원대부터 6만 원까지 100%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계속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누르면서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되는데 음봉 하나만 더 나오면 버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바닥을 2번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 구간에서 하단을 잡으면서 패턴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시기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목표가를 그냥 현재 종가 대비해서 10%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2,000원 잡아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즉 영일만의 모멘텀 제외하더라도 이제 겨울철이 오고 있죠. 특히나 이번에 라니냐 때문에 혹한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냉방기도 사용되지만 난방기에 사용되는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너무나도 추울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선물도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모멘텀을 겨울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만든 지금 자리에서는 대형주더라도 한번 눈여겨보셔야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너튜브에서도 들어갈 자리, 예쁜 자리라고 많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망하게 보셨고 48,000원 자리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최현범 위원님의 공략주도 들어볼 텐데요. ESS 단에서 볼까요? 네, 바로 그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금 바닥에 들어온 자리, 그리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국내 1위 수요 사업 관리자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에너지 플랫폼 기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쪽으로 재료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떠오르는 정말 강자이지 않을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도 ESS 사업을 하고요. 특히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한중의 CS 관련주들도 상승이 계속 연속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디지가 최근 자리가 이제 그 전에 상승했을 때가 상한가 나오고 상승이라 어느 정도는 매물 정리가 필요했고 다시금의 2차 시세가 이제는 나올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말 다시 한 번을 찾아온 바닥에서의 매수 강조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는 단기 바닥권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이제 목표가는 일단 26,000원을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 2,500원 잡으면서 충분히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는 ESS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드 위즈까지 목표가 26,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별도의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민재 의원님, 오늘 또 휴일인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안내를 드리는 방향에서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물론 기대하고 계시지만 그 기대가 항상 며칠 만에 꺾여 내려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들이 결국은 우리 주식을 올려주는 거고 시장을 올려주는 건데 그 돈들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올렸다가 본인들의 평균 단가는 올라갔는데 경기 침체라고 해서 내려가게 되면 본인들만 손해를 보죠. 즉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베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안 올라옵니다. 멈춰 있긴 하지만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순서를 잘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장이 못 가는 장이기 때문에 우량주보다는 테마주에서 수급을 많이 넣어 놓으시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타이밍 때 이제 우량주가 갈 겁니다. 테마주에서 수익 잔뜩 보시고 우량주에서 이제 그 다음 수익 보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마에서 찾으셔야 되고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기대해보고 최현범 위원님 오늘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저는 방향성 확실하게 이제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한 시간 될 겁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